우리는 지난번까지 8개의 주제를 다루었고, 이번 강의는 8번째 강의의 연속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요거는 이제 8강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까 유튜브에서 요 강의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logos.p.kr로 방문하시면 동영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수축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이 마이클스 몰리 실험 때문에 등장한 것인데, 마이클스 몰리 실험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빛이 진행하였다가 위상차가 발견되면서 간섭 무늬가 이렇게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간섭 무늬가 생겨야 하는 이유는 간섭기에 대해서 수평으로 이동한 빛의 시간과 수직으로 이동한 빛의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의 광행차가 생겨서 간섭 무늬가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이동한 것은 시간이 더 길고 수직으로 이동한 것은 더 짧기 때문에 수평과 수직 간에 이런 시간 차이가 생겨서 간섭 무늬가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실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간섭 무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렌츠와 피츠제럴드는 길이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수축된다면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험 장치를 보시면은 에테르의 흐름에 대해서 수평으로 이동한 가로 쪽이 더 줄어든다면 T1과 T2의 식이 같아져서 시간차가 같고, 그래서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것이 로렌츠 피츠제럴드 수축 가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피츠제럴드가 단순 제안을 했고 로렌츠가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인정하면서 오늘날의 상대성 이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에테르 이론의 해석이고요. 바른 그 상대론적 해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 필수 조건으로서 일단 어떤 이론이든지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은 이제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두 번째로 광속 불변의 원리를 위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상대성 이론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면은 상대론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테르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이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죠. 마이클스 몰리 실험뿐만 아니라 그 뒤로 100년간 그 수십 건의 아주 정밀한 실험을 그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해 왔는데 그 모든 실험의 결과가 전부 다 에테르가 없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집합처럼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한번 나타내 보면은 마이클스 몰리 실험에 대한 바른 해석은 이런 광속 불변의 원리도 지켜야 되고 간섭 무늬의 부정적 결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에테르의 존재도 전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모두 만족해야만 바른 그 상대론적 해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길이 수축의 상대성 이론은 처음부터 삐거덕거립니다. 일단 광속 불변의 원리를 위배합니다. 그죠? 그 길이 수축 이론을 넣으면은 안 맞습니다. 그죠? 광속이 성립되지 않죠. 현재 이제 길이 수축 이론은 간섭무늬의 부정적 결과와 에테르를 부정하는데 뭐 희망이 있는데, 사실은 에테르 이론과 굉장히 그 유사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길이 수축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이 길이 수축식이라는 것이 에테르 이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연장선에서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탈피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에드호크도 탈피를 못했죠. 자, 그래서 현재 길이 수축의 상대성 이론은 간섭 무늬의 부정적 결과는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에테르 이론을 완전히 떨쳐버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엄밀하게 보면은 현재 그 길이 수축의 상대성 이론은 간섭 무늬의 부정적 결과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섭 무늬의 부정적 결과를 설명하고 광속 불변의 원리를 위배했다는 것은 부적절한 거래입니다. 그죠? 손해가 막심한 거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바른 상대론적 해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뭐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구에서 지구의 실험 장치를 관찰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S계에서 S계의 실험 장치를 관찰하기 때문에 고유 길이와 고유 시간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관측자와 실험 장치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간섭 무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실험을 보면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옵니다. 그죠? 위상차가 전혀 발생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T1과 T2가 C분의 2L0로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시간차도 생기지 않고 간섭 무늬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요 그래픽을 통해서 좀 보면은 이렇게 원점을 출발한 두 빛이 같은 거리에 도달했다가 똑같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수평과 수직으로 달리는 광자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에서 지구의 실험 장치를 관찰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간섭계가 공간 속을 운동하기 때문에 로렌츠 변환식이 적용되죠. 자, 이렇게 우주에서 실험 장치를 관찰하는 경우입니다. 우주에서 지구 위의 실험 장치를 관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래픽과 같이 동시에 출발한 빛은 도달했다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죠? 자, 이걸 그래픽을 통해서 좀 보면은 동시에 출발했다가 축을 따라서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다시 같은 경로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동시에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고유 길이와 고유 시간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관측 길이와 관측 시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T1과 T2의 경우에 길이 팽창이 적용되어서 두 식의 길이도 같고 걸리는 시간도 같습니다. 시간도 같기 때문에 수직이나 수평이나 모두 소요 시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시간 차이도 발생하지 않고 위상 차이도 발생하지 않죠. 자, 이것은 길이 수축의 상대성 이론에서 간섭 무리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을 통해서 복잡하게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서 결국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온 것은 바로 길이 팽창식이죠. 그죠? 그래서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또 길이 수축이 된다고 해서 만들어낸 식이 결국 그 길이 팽창식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합니까? 본래 그 길이 팽창으로 하면은 이런 뭐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 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그 길이 수축의 상대론, 오른쪽은 길이 팽창으로 해석한 경우입니다. 그죠? 오른쪽에 보면은 T1과 T2의 식의 모양이 같죠. 그래서 식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T1 빼기 T2 하면은 바로 0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왼쪽에 보면은 복잡하게 계산해서 결국 나온 게 길이 팽창식이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길이 팽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간섭 무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 팽창의 상대론으로 해석하였을 경우에는 간섭 무늬의 부정적 결과도 설명하고 광속 불변의 원리도 지키고 또 에텔의 존재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식을 보면은 광속 불변의 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간섭 무늬의 부정적 결과도 뭐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뭐 길이 수축은 이렇게 복잡하게 유도를 하고 또 길이 수축식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렇게 했죠. 근데 길이 팽창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또 에테르의 존재도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잘 그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케네디 션다이크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본래부터 일정하고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간섭무늬도 뭐 생길 이유가 없죠. 실험에서 설명하는 빛의 속도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케네디 션다이크 실험에서 예측한 빛의 속도인데 길이 팽창과 시간 지연을 넣으면은 그대로 그 빛의 속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를 통해서 보면은 길이 수축의 상대성 이론과 길이 팽창의 상대성 이론을 비교해 보면은 간섭 무늬의 부정적 결과는 둘 다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속 불변의 원리는 길이 팽창 이론만 준수하고 또 에테르의 존재를 그 길이 수축 이론이 부정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그 역사적 과정과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홉 번째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상대론적 해석을 살펴봤는데 길이 팽창으로 해석하면은 뭐 복잡한 논리가 필요 없고 간명하게 설명이 되죠. 뭐 혹시 여기에 반론이 있다거나 뭐 혹시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